싶은 교육 채널.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보선과 국무총리로 지명된 장면은 둘 다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던 제1공화국 시절에는 야당이었지만 4.19 혁명 이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집권 여당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분열상이었지요. 여당이 되자마자 구파와 신파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 서로 자기 파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사사건건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당시의 대표적 시사 잡지인 사상계는 1960년 9월호에 민주당 내부의 권력 다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신구파 싸움이 어떻게 낙착을 이루는지 모르지만 대체 이 싸움처럼 대의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 없다. 신구가 갈리우고 노소가 갈리우고 남북이 갈리우는 이 정쟁은 흡사 이조시대의 사색 당쟁을 방불케 하는 것인데 이 파쟁에 앞장서는 자들은 도대체 자기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하는 점부터 반성해 주기를 바란다. 아무리 정권 획득이 지상 목표로 알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정쟁에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순전히 권력욕 때문에 부질없는 정쟁만 전개하여 나라가 몇 조각으로 갈리운다 하면 어떻게 공산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국민 대중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상계가 이런 글을 통해 여당 사람들의 자기 반성을 촉구했겠어요. 그런데 분열상을 보인 이런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번 시간 라이벌 열전의 주인공 윤보선과 장면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윤보선은 조상대대로 벼슬을 해온 명문가문 출신입니다. 일찍이 신학문에 눈을 떠서 영국으로 건너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한 후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2년에 귀국하여 해방 이후 정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가문의 후광이 있었고 영어에도 능통했기에 미군정 치하에서 미군정청 농산국 고문직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초대 서울시장, 상공부 장관을 거치며 정치계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출생하여 인천에서 성장한 장면은 어렸을 적부터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외국계 신부의 주선으로 미국 유학을 가서 맨해튼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다음 귀국하여 교육계에 투신했습니다. 이런 그가 정치에 발을 담근 것은 그 역시 윤보선처럼 영어에 능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 천주교계의 추천으로 입법의원을 지냈으며 제1공화국이 들어서자 초대 주미대사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치에 염증을 느껴 이승만 독재 체제에 반대하여 창당한 민주당의 창당 주역으로 활동하며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1956년에 치른 제3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자유당 후보를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되어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 정부였기에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이후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민주당이 거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협력만 잘했으면 제2공화국은 무척 모범적인 민주정부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로 자기파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표대결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구파 사람들은 자기파 대표주자인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만든 후에 국무총리마저 자기파 사람으로 선출하려 했습니다. 이에 신파 사람들이 반발하여 구파에서 추천한 사람을 낙마시키고 신파 출신의 장면을 제2공화국의 초대 국무총리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신구파의 대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 정부였기에 나라 행정의 모든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 윤보선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인데 내각 책임제라고 해서 국가의 모든 일을 국무총리 혼자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 내각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19 혁명 이후 나라 정세는 혼란하기만 했습니다. 독재 체제에서 터뜨리지 못한 다양한 요구가 이곳저곳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여당 정치인들이 이처럼 서로 싸우는 형태의 행동들을 했으니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제2공화국의 혼란상을 바로잡겠다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전해들은 윤보선은 자기가 주도하여 세운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올 것이 왔다라는 말을 하며 쉽게 자포자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장면 또한 훗날 당시 민주당의 파벌투쟁을 지긋지긋한 시련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윤보선이 살았던 청와대를 갖은 정략을 꾸미는 구파의 참모본부쯤으로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소신 있는 정치활동보다는 서로의 파벌 싸움을 일삼는 두 지도자였습니다. 윤보선과 장면, 두 사람은 서로 같은 배를 탄 동지로서 국민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제2공화국을 올바르게 이끌 책임을 가진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파벌의 이익에만 몰두하다가 함께 몰락하며 국민 전체에게 실망과 불이익을 주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민 전체가 나랏일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에 정치를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를 잠시 맡겨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서로 합심하여 나라와 국민들이 아무 시름 없이 잘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장면과 윤보선은 아쉽게도 그런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 발전 자체를 퇴보시키고 말았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